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는 미적분 원 특강반이고요. 타임 테이블은 아니고 진도 계획표 및 우리가 휴강일까지 나와 있는 거 요거 나눠 드리니까 이제 보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사실 여기 나와 있으면 뭐 오늘 1회 함수의 극한하고 2회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하고 요러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또 그때그때 달라서 약간 바뀔 수도 있다는 거가 하고요. 중요한 거는 2월 첫째 주는 이제 요건 스케줄상 아마 휴강인 것 같은데 우리 학원은 하니까 뭐 클리닉이나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설날 때 16일부터 18일까지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결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영상은 결석 아니어도 수업 좀 이해 안 되는데요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걸로 통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업은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 테스트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정석하고 쌤하고 하는데 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좀 과제로 이거를 좀 많이 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워크 보시면은 이렇게 유제라는 게 있고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 보면은 여기 개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어차피 책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정리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우리가 책 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본 문제랑 유제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 문제는 제가 다 설명하면서 풀어주고 과제는 유제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연습 문제. 그래서 워크북이 왜 필요하지? 여러분이 대부분 공성 공부터 했으면 알겠지만 쓸 공간이 널널하다라고 생각해서 과제로 연습 문제는 대부분 나가고 다음 시간에 모르는 거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업 나가는데 어렵거나 질문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뭐 시작하기 전에 약간 얘기하면 여러분이 혹시 공수 원투 그 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공수 원투는 뭐 기본 정도만 하는데 했죠? 공수 원투는 많이 했을 거라고 믿고 그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극한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뭐 이게 단원명이고, 자 보시면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X 이렇게 화살표 A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표현인 거 하니? 여러분이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그리고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글씨를 이쁘게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한참 때 인터넷에서 수학적으로 살짝 틀린 말이다. 왜냐면 여러분이 입실론 델타 이런 어려운 말 쓰지 않더라도 그런 들어봤어요? 입실론 델타.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가면은 뭐 문과를 가지 않는 이상 해석학이라는 거를 수학과만 배우는 거야. 수학과만 배우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요 가까워진다는 요 표현이 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쪽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굉장히 제일 나은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x가 예를 들어서 3 요런 기호가 있다라면은 x 값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x 값이 2.9 2.99, 2.999, 2.999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면은요 어떻게 돼? 얘가 3이랑은 다르지만
3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나죠. 혹은 x가 3.1, 3.01, 3.001 이렇게 3.0001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얘는 3이 아니지만 3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봤을 때 내가 요 3이라는 녀석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원값이 쭉쭉쭉 따라서 이렇게 그게 x는 3이라는 표현이다. x는 a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2.99 작은 게 있고 이렇게 어떻게 돼? 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작은 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가죠.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서 가기 때문에 좌라는 말이 있고 그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x가 3의 여기 마이너스 쪽에서 왔다. 이렇게 네거티브한 거를 이쪽에 붙여주면 마이너스 쪽에서 3에 가까이 간다. 그럼 얘는요? 우리가 방향 쪽에서 오면 오른쪽에서 오고요. 그리고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니까 여기도 온 방향인 여기 플러스를 붙여주고 얘는 오른쪽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가면 우리가 온 방향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오른쪽에서 오면은 온 방향대로 플러스를 붙여준다. 라는 거.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하고서 녹화 버튼을 눌렀네요. 글씨 그래서 무한대를 이렇게 쫙 넣어놓은 이유는요. 무한대라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수가 될 수도 있지만 무한대라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가 계속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x가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간다. 얘는 수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다. x 값이 무한히 커지는 상태.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쪽으로 이제 쭉 그냥 우리가 끝으로 가면은 그럼 숫자가 무한대로 가겠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고요. 우리가 이렇게 x분의 1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얘는 끝이 뭔가 예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무한히 가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x 무한대라는 건 x 값이 무한히 커지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표현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돼? 숫자의 절대값이 무한히 커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 절대값은 계속 커지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x가 a라는 표현과 방향성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무한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기억이 좀 작구나.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혹은 fx는 fx는 x 빼기 2라는 함수가 있어요. 뭐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 1이고 1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자 얘는 x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를 향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 값이 2.01, 2.001, 2.0001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1.99, 1.999 그리고 1.9999 이렇게 커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수값에 대해서 보면은 얘는 1.01, 1.001, 1.0001 혹은 여기는 0.99, 0.999, 0. 이렇게 어떻게 돼? 우리가 얘가 점점 커질수록, 즉 x 값이 어디론가 갈수록 함수 값이 어떻게 돼? 어디론가 간다는 게 보이죠? 그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x가 2로 갈 때 그때 fx는 1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거 왜 불량식표로 이렇게 했는데, 저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이제 여러분이 거기 책에 보면 나와 있듯이 이렇게 LIM, 영어로 하면 리미트, 즉 우리가 극한이라는 게 리미트고요. 그리고서 요 x가 2로 간다는 표현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즉 리미트 아래 여기에 x 화살표가 가고, 거기고 이쪽에는 함수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알겠죠? 이게 우리가 이 표현이 이렇게 리미트 극한이라고 표현하고, 이 2로 간다는 표현 여기다 할 거고, 여기다 함수 쓸 거고, 여기 값을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를 특정한 숫자로 나왔을 때 이제 그때서야 수렴한다라는 말을 쓰고요. 자, 그리고 이때 나온 이 값이 극한 값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사실 그냥 2 넣으면은 1 나오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극한값이라고 하고 이게 함수값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 아, 참고로 x에다가 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함수값이고요. 얘는 극한값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fx가, 이건 예시니까 뭐 안 써도 되는데, fx라는 때 이거예요. x는 1, x가 2가 아닐 때, 그리고 3,
x가 2일 때 요런 함수를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 보면 x 빼기 1이 이렇게 되다가 여기 2에서 이렇게 비워지고 3인 요런 녀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의 극한값은 3일까요? 아니면 1일까요? 1?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추가 미적분 원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상식이랑 약간 달라서 그래. 자, 근데 극한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2가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에 자극한 fx라는 이 함수에 대한 걸 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 2가 되는 게 아니라 2하고 다른 값을 가지면서 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걔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플러스인 걸 무극한이라고 하고 fx가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값을 가지만 얘가 가는 방향은 어쨌든 이 1.99999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얘가 나중에는 결국 1에 가까워지겠다 해서 1이 되는 거야. 아, 자극한, 어극한이 다를 때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여기서 만들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빵꾸를 두 개 들으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는 녀석이랑 오른쪽이랑 가는 다르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미적분 어디서 다루는 건 다항 함수 즉 x의 제곱 x 이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뭐야? 대수만 가더라도 탄젠트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림 좀 이상하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단순히 아는 그 뭐야? 유리함수 x분의 0에서 정확한 극한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극한 값이라 그랬는데요. 극한 값은 얘는 1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 있으면 얘는 극한 값이 여기서 존재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극한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두 개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때 이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존재하려면 말 그대로 두 개 맞물리면 되고 얘는 그 값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요? 얘는 있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 쟤는 함수 값이야. 그래서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과 같으면 된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 얘가 수렴할 때
그러면은 아까 이제 썼던 개념 있잖아요. 제가 너무 빨리 지금. 예를 들어서 절대값 x라는 녀석의 y는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우리 그래프를 볼게요. 아, 여기서 이거 빠졌다.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빠졌네. 딴 데서 안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뭐 절대값 x분의 1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를 반전시켜서 좀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보면은요. 리미트 fx라고 할게요. x가 0으로 갈 때 자극한 fx는 무한대죠. 0으로 갈 때 자극한 쭉 보면 얘가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 fx도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은 얘는 0에서 극한값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참고로 우리가 요거는 그냥 어떻게 돼?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극한이라는 건 상수 숫자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요 상태를 위에 제목에서 써줬듯이 바로 발산한다. 즉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딱 숫자로 되지 않는, 수렴하지 않는 모든 순간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값이 다르다든지 혹은 무한대로 간다든지 달라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시 보기 문제는 없고 일단 첫 번째 가장 문제 푸는데 필요한 개념이라서 0으로 수렴이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내가 리미트, 제가 리미트를요 사실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리미트라고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x 요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요게 이제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면 원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요거 그래프는 혹시 그려볼 수 있어? 우리가
x분의 x제곱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요? 약분하면 x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x 끝일까요? 근데 여기 x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0이 이렇게 비워져 있어. 여기서 정의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은 뭐라 그랬어? 얘가 어디로 가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극한일 때는 말이죠. 우리가 이 값이 실질적으로 정의는 안 돼 있지만 얘가 약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하면은 얘가 10분의 1,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1경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점 0.01, 0.000, 0.000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로 봐도 알겠지만 얘가 0이 되진 않지만 어떻게 돼? 0을 향해 간다 해가지고 x분의 1은 0으로 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 분자의 차수가 더 크고 x가 있을 때, 그리고 무한대로 갈 때는 이렇게 x분의 1 때, 이때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 1-1번을 제가 천천히 그려볼게요. 자, 일단 뭐 보시면은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다라는 건 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2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요.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다.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자, 여러분이 그 알고 있어도 제가 여러분이 볼 때마다 고등학교 가서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1을 대입해봐요.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f1이죠. 그렇다는 건 내가 1에 있던 점이랑 마이너스 1에 있던 점이 음수야. 그럼 어떻게 돼?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야. 얘가 원점 대칭.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원점 대칭이나 y축 대칭. y축 대칭은 여기 문제는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f 마이너스 x는 fx다. 얘도 여러분이 한번 1 대입해 보면은 f 마이너스 1이 f1이 되면서 1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로 복사가 되네.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이겠구나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표현 알아두면 좋고요. 자, 원점 대칭 어떻게 그리나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원점에 대해서 반점만 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처럼 안 보일 거는 비율이 엉망이라서 그래요. 비틀죠. 하여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돼? 원점 대칭된 거 1,1 아 여기서 잘못됐구나. 오케이. 여기 보시면은 1,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 fx에다가 더하기 리미트 x가 2에 자극한일 때 fx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는 건 내가 마이너스 1쪽으로 어떻게 돼? 오른쪽에서 간다. 그때 함수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극한값을 잡는다 해가지고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2의 자극한이라는 건 우리 어떻게 돼? 2에서 왼쪽으로 간다. 우리 어떻게 돼? 2에 도달하니까 2다 해가지고 답이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이제 약간 개념적으로 나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문제 유형을 접하면서 익히는 건 센이다. 지금 학원 오신데 멀었나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어디서 오세요? 아, 저기. 그쵸. 거기면은 가까운데 먼 느낌? 전 멀리 살았고, 가까이 살다가 멀리지. 이사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애초에 논현동 살 때도 멀었는데 지금 이제 미사에 살고 있거든요. 하남이라는 데인데 잠실 옆에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거기는 희한하게 6시에 출발하면 20분이 오는데 7시에 출발할 때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경기도가 그런 곳입니다. 경기도가 자,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문제풀이에 이제 특화된 거고요. 뭐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리미트 x가 어떤 a로 갈 때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리미트 x가 똑같이 a로 갈 때 gx는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 곱하기 fx 즉 예를 들어서
fx에 2를 곱하든지 3을 곱하든지 숫자를 곱하면은 어떻게 돼? 걔는 k 알파가 된다. 단 k는 0이 아닌 상수가 아니죠. 0이면 상관없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해도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역은 안 돼요. 지금 2번은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다. 2번은 역이 성립한다. 3번이 역이 성립하지 않아요. 내가 잠깐 정신 났었나 봐요. 아침이라서 그런가? 3번하고 4번이 역이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곱하기 해서 알파 베타가 된다고 얘네가 이렇게 그 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두 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뭐 되게 간단하게 fx를 x라고 하고 gx를 x분의 1이라고 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라는 건 아까 어떻게 돼? 극한에서는 약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이에요. 근데 얘는 0에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성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곱해서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건 맞다. 그런데 어떻게 돼? 그건 얘가 알파이고 얘가 베타일 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가 극한값이 있다고 얘네가 전부 극한값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안 할 걸 그랬나?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도 기본 바스 얘기했지만 우리가 최대한 자세히 다 알고 넘어가자 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사용하면 되고 제가 기본 문제 2번, 3번 풀어주고 한 10분 정도 쉴게요. 아 근데 쉬는 시간 상관없이 좀 열혈이 넘쳐서 공부 더 하고 싶어.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 왜 쉽니까? 돈 내고 하고 났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존중해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나니까 다음에 안 오더라고. 어쨌든 자, 기본 문제 1-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투 이지하죠. 요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분모에 0이 된다고 해서 얘가 어떻게 돼? 극한값이 없는 게 아니라 극한값에 대한 이해를 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극한값은 함수값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x 빼기 x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되면은 어떻게 돼? 극한이 4를 향해 간다 이렇게 돼.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죠. 이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그게 할수록 유리합니다. 공수 원투를 잘할수록 유리하다. 아 그리고 여기서 너무 내가 막 태연하게 했는데 얘는 아니 제가 너무 맨날 이거 풀다 보니까 의식 없이 그냥 풀어버렸는데 일단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 극한을 보냈더니 얘 극한은 0으로 가네. 얘 극한을 보냈더니 얘가 0으로 가네. 그렇다라는 건 얘가 어떻게 돼?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잖아. 어떻게? 대입했을 때 1이 되면 x 빼기 1이 인수로 간다. 아, 그러니까 걔가 약분이 되는 형태겠구나. 요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도 저 RTF법 씁니다. 이렇게 그냥 써요. 그럼 얘가 1, 1, 1, 빵, 빵, 마사, 마사, 빵.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빼기 1,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얘가 약분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분모는 2로 갈 거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3으로 극한이 가겠죠. 모두 여기까지 풀면서 뭐 문제가 이해가 안 됐거나 너무 어렵거나 모두 해야지 모르는 건 없죠? 아닌가? 제가 근데 저 분모에 네. 1을 처음에 안 넣었잖아요. 처음에 1을 안 넣는다고요? 여기요? 맨 처음에 그냥 여기요? 함수값이 아니다 보니까 1을 안 넣었거든요. 네. 예술을 하는데 네. 마지막에는 1 넣어서 계산하는 게 좀 얍삽하네요. 아
결국 함수값 아니냐 결국 대입하는 게. 네네네. 아 그게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인 언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그 이것도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값을 가지고도 그게 이제 해석학적으로 막 가고 이제 대학교 수학에 가면은 x 빼기 3의 절대값이 0에서 요 입실론 사이인 어떻게 돼? 충분히 작은 입실론이 항상 존재한다. 한마디로 빼는 게 0보다 크다는 거는 3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항상 그 어떤 작은 값을 넣어도 그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는 되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가 이제 이걸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학에 조금 그래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요. 그래도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수학 역사를 좋아하는데 수학에 보면은 일반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이차함수 일반식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이 일반식 하나만 가르치는데 옛날에 19세기 아니 그냥 옛날에 몇 세기지 페르시아니까 3세기쯤의 인간들은 네거티브 마이너스를 싫어했기 때문에 얘를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어떻게 돼? 이런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지 않게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오게만 정리해서 일반식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옛날 사람들은 그 마이너스가 뭔가 귀신스럽고 미신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쓰기 싫다면서 저런 걸 만들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 좋진 않죠. 사실 그래요.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으면은 그 직각삼각형 같은 거 안 해도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안 하나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되니까. 자, 일단 3번 같은 경우에도 어나더 빵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제가 수학에서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부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니까 은꼴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런 걸 굉장히 지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수 배웠으면은 이거 기억나죠? 사인, 탄젠트, 코사인 뭐 얼사 않고 뭐 얼사 않고 이런 것도 하지마. 그냥 생으로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생으로 전부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원 그리면은요 x좌표가 코사인 사인이니까 x좌표가 뭔지 알면 되잖아. 그리고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누가 봐도 기울기가 어디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하긴 하는데 저게 효과적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저걸 너무 싫어한다. 눈꼴 이런 것도 싫어한다. 없어 보이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형태든 뭐든 루트가 있으면은 대놓고 유리화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유리화라는 거에 기본이 있잖아. 아니, 루트가 나오는 순간 얘는 유리화를 하게 만들어진 문제인 거야. 너무 대놓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x 빼기 3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빼기 9 루트 x 플러스 3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얘가 x 빼기 9로 전개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여러분이 당연히 루트 2를 위아래 곱할 게 아니라 얘를 곱해줘야 되겠죠. 2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2. 루트 2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2. 그러면은 x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x 더하기 빼기 2가 돼서 x가 될 거고요. 여기는 루트 2하고 x하고 루트 2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2가 남겠죠. 자, 그런데 0으로 보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루트 2가 있고 여기 2루트 2가 있으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선생님, 네. 그러면 분모에만 x가 없으면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분모에만 x가 없고 분자에 이렇게 그냥 x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0인 거예요. 분모만 네. 이렇게 해보면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에는 0이 있으면 안 돼. 지금 뭐라고 쓰신 거예요? 어? 그 분모. 이거야? 이거야? 네. x 2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루트 2 여기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루트 2 더하기 x 루트 2 다음 x 그 다음이 루트 2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2 아 유리하신 거예요. 유리야. 원래 쓰는 스타일로 써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정석의 문제긴 한데 세제곱근 같은 거 사실 미적분 원까지 잘 안 쓰는데 정석에서는 되게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세제곱근 x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x 곱하기 그 플러스 4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거 있잖아요. a 더하기 b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자, 그러면은 분모가 x 플러스 8로 전개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은 남는 거는 그대로 위에다가 마이너스 8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 다음에 4에서 1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시 35분이라고 하고 오늘 목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많이 안 나가려고 했는데 6, 7, 8번까지가 목표고요. 그 다음에 센 유제 센 18초까지가 목표입니다. 얘는. 목표 18점이요? 예, 그러니까 목표. 한 장에 문제 엄청 많지 않아요? 아니, 한 장의 문제가 둘레였어요. 8개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했지 저는 항상 수업에 있어서 목표로 이룬 적이 옛날에 미친놈일 때밖에 없어요. 근데 90문제인데? 네? 90문제인데? 아 90문제는 좀 빡치긴 하네요. 수요일이니까.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정확히 38분인데요. 48분에 다시 시작할 테니까 자 재정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